찬찬찬 영어의 한영찬 선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특히 영포자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영어를 포기해서 어려워하는 사람, 특히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특히 영어 시험에 많이 과락을 맞으면서 많이 떨어지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영어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의 특징 하면 중복 피하기죠. 자, 중복 피하기 간단히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라는 거를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이 대라는 거는 이제 대신할 대자고, 자, 명사가 한 문장에서 중복되면 자, 대명사를 반드시 써줘야죠. 우리가 간단하게 탐이라는 명사 나오면 대명사 he로 받아주고, 자, Mary라는 여자가 나오면 대명사 she로 받아주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아닐 때는 중성 is로 받는다는 거. 자, 이런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대동사라는 것도 들어봤죠. 자, 동사가 한 문장에서 중복되면 대동사를 반드시 써야죠. 그럼 대동사 안 쓰면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영어에서는 한 문장에서 단어가 중복되면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복 피하기를 강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조동사가 있을 때는 자, 조동사로 받아주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을 때는 비동사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 비동사 아닌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란 말을 써주죠. 자, 우리가 일반 동사는 조동사, 비동사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 동사다. 예를 들어서 work라는 동사가 있다. 그럼 이거는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니죠. 조동사 기능은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 work를 한 문장에 대동사로 받을 때는 우리가 아마 do나, 그 다음에 만약에 works 단수일 때는 does로 받아주시고, 만약 worked 과거일 때는 우리가 did로 받아주죠. 자, 그래서 대동사는 조동사는 조조, 비비,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do, does, did 이렇게 받아주는 거 아시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대부정사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자, 대부정사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자, he went out. 자, 그는 외출했다. in the rain. 비가 오는데 외출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though 비록 자, I told him 자, not to go out. 자, 그러면 he went out이 동사죠. in the rain. 비가 오는데 그는 외출했다. though 비록 내가 told him 그에게 말하기를 not to go out. 자, 우리가 이제 동사에다 to 붙인 걸 to 부정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go out하고 앞에 went out하고 같죠. 자, 이럴 때는 go out을 빼고 자, to만 써주죠. 그럼 이 to는 원래 to 부정사에서 to가 남은 거죠. 그래서 이름을 대부정사라고 한다. 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지시, 형용사, 부사라는 것도 있어요. 자, 원래는 이게 이제 대자를 붙여서 대형용사, 대부사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원래 이제 지시, 형용사라는 부사가 원래 품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시, 형용사, 부사를 그대로 쓰는 거죠.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자,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그래서 it is very 자, hot. 자, today. 자, 오늘 매우 더웠다 그랬죠.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yes, 맞아. 자, 그러나 자, it was not blank hot yesterday. 자, 그러면 그러나 it was not hot yesterday. 어제는 자, 이렇게 뜨겁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오늘은 매우 뜨거웠는데 그러나 어제는 이렇게 뜨겁죠. 그럼 이렇게라는 거는 오늘처럼 이 today라는 품사가 부사로 들어가죠. 자, 부사인데 오늘처럼 뜨겁지 않았다. 그럼 오늘처럼 today를 그대로 쓰느냐?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시, 부사,
뭐로 들어가죠? 오늘처럼 할 때는 this hot 이렇게 들어가죠. 자, this는 현재를 가리키고 that은 자, 시제를 가리킬 때는 과거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런 this hot, 지시, 형용사, 부사 이런 것도 하나의 중복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섯 번째는 자, 발음을 한번 볼까요? 자, 발음에서도 중복 피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 스탑 그러면 스와 스가 좀 중복이 돼 있죠. 그래서 따로따로 할 때는 버스 그 다음에 스탑이지만 이게 버스 정류장 할 때는 s가 중복이 되죠. 그럴 때는 앞에 있는 s를 발음을 안 하고 바로 버스 스탑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식하게 버스 스탑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버스 스탑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clothes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요 우리 발음으로 이제 발음 나오고 자, 이걸 혀끝이 동일한 발음이란 말을 써요. 자, 혀끝이 동일하다는 게 느껴지죠? 자,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 발음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clothes 바로 들어가 줘야 돼요. 오케이? clothes 하면 중복이 되죠. 그래서 바로 clothes 바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자, est 같은 발음이 있죠. 자, 자음이 스가 자음 발음 나오고 요거 크 발음 나오고 요거 트 발음에 그러면 s나 k나 t가 자음이 세 개가 지금 붙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문 용어로는 요 자음의 중간 자음을 파열을 한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발음할 때 에스크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est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est 이해되시죠? 자, 발음도 이제 중복 피하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단어도 중복되면 안 되죠. 자, 단어도 중복 피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독해를 쓸 때 자, 주제는 하나죠. 주제는 하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1, 2, 3, 4 자, 예를 쭉 들어줄 때 주제가 하나다 보면 단어가 이렇게 중복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한 중복을 피해줘야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복날이 가까웠으니까 멍멍탕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멍멍탕은 참 우리 한국의 고유 음식이다.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 멍멍탕은 저 맛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멍멍탕은 설명할 때 멍멍탕을 다른 말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옛날에 영양탕이라는 말도 썼고 뭐 보양탕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계곡이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자, 올림픽 때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거를 갖다 사철탕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아니면 비유적으로도 뭐 복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단어도 중복을 피해 줘야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장 구조하면 주어 동사로 간다. 이건 아시죠? 또 문장이 주어 동사로 계속 문장이 이어진다는 거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주어 동사 문장을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접속사란 말을 써주죠. 자, 접속사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용어에서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주는 거를 접속사라고 하는구나. 자, 이건 아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구조가 영어에서는 자, 주어 동사, 그걸 이제 주절이란 말을 쓰고 주절이라는 건 이제 주인절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로 문장이 이제 이어가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구조의 문장인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똑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뭐 앞에 나가 나올 수도 있고 나고 뭐 탐, 뭐 Mary 뭐 여러 가지 중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주어가 중복됐을 때 자, 이쪽을 이제 임의적으로 종속절이란 말을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중복되면 자, 이쪽에 있는 주어를 일단 한번 빼봅시다. 자, 주어를 빼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를 빼고 나면 접속사의 기능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접속사 하면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죠. 그런데 주어가 중복되니까 주어를 빼고 나니까 접속사도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접속사를 같은 뜻의 전치사, 들어보죠? 전치사, preposition이라고 하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를 취한다 이런 말을 썼죠. 자, 그러면 접속사를 같은 뜻의 전치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주어는 똑같으니까 빼고 동사에 명사형을 쓰든지 이 동사에다가 바로 ing를 붙여주죠. 자, 이거를 갖다가 동명사란 말을 써주죠. 들어봤죠? 동명사.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명사 또는 동명사 이런 말을 썼죠. 자, 예를 들어서 자, after 다음에 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의 품사가 뭐죠? after 접속사죠. 자, 내가 지금 30년 넘게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때 30년 동안 물어봤어도 한 번도 대답을 맞힌 사람이 없었어요. 자, 주어와 주어가 똑같을 때 주어를 빼죠. 그러면 after와 같은 뜻의 전치사가 뭐냐? 그랬는데 30년 가르쳤어도 한 번도 대답을 맞춘 사람이 없어요. 혹시 아는 사람? after와 같은 뜻의 전치사. 네, 아주 간단했죠. 그죠? 뭐기는 after죠. 자, after 뒤에 목적어. 간단했던 거죠. 즉 영어가 이렇게 간단했었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주어 동사 있으면 after가 자 접속사고 뒤에 목적어만 있으면 이게 전치사죠. 그럼 결국은 접속사나 전치사가 같은 거였네. 하나의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 같은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답이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자,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다. 그럼 이거 접속사다.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어가 똑같으면 빼고 자, before가 같은 뜻의 전치사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중학생도 나오죠. 초등학생도 정답이 before 나오죠. 자, 이해되셨죠? before. 자, 그러면 이제 잘 나오죠. 지금부터는. 자, 예를 들어서 until 뭐뭐 할 때까지. 자,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당연히 접속사죠. 자, 그 다음에 이꼬로 해놓고 주어가 똑같으면 빼고 자, 같은 뜻의 전치사 그럼 똑같이 역시 until이 나오죠. 물론 옛날에는 요 until 대신에 t를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냥 until 같이 쓰니까 아무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자, 뭐뭐한 이대로라는 since라는 개념이 있죠. 자, since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당연히 접속사구나. 자, 주어가 양쪽이 똑같으면 빼고 since 뭐뭐한 이대로라는 전치사가 뭐냐? 그러면 역시 since겠죠. 자, 아주 쉽죠? 결론은 접속사와 전치사라는 거는 같은 거였다는 거. 우리가 따로따로 배웠는데 실제로는 아무거나 써도 되죠. 중복 피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수준을 올려서 실제 세계적으로 나오는 모든 시험은 뭐 토익이나 토플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게 세 가지 종류죠. 자, because는 완전히 이거는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 있어야 되고. 자, 요거를 주어 똑같으면 빼고 자, 전치사로 바꿔라. 그러면 이거는 쉽죠. 많이 보셨죠? 이거는 because 다음에 뒤에 of가 들어가죠. 자, 많이 보셨죠, 이제? 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5급 수준의 시험입니다, 이게. 그때 간단했던 거 같은 거, 문법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while 하면 많이 아시죠? 뭐하는 동안에 당연히 접속사죠. 자, 이것도 아마 뭐하는 동안에 주어 같으면 빼고 잘 아시는 전치사 있죠? during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자, although라는 양보 접속사. 자,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양보 개념의 접속사죠. 자, 요거는 좀 어렵죠. 자, 요거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 7급 수준에서 나왔던 공무원 시험이고 자, 이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한 단어로는 despite죠. 물론 despite 말고도 이제 뭐 in spite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한 단어로는 despite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도 뭐 나중에 쉬운 것도 맞아요. when 같은 거는 뭐뭐 할 때 in 같은 것도 있고 쭉 내려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준동사라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어 동사에다가 당연히 이제 접속사, 주어 동사 가장 기본 문장 구조죠. 자, 아까는 이제 주어와 주어가 똑같을 때 주어 빼고 접속사를 같은 뜻의 전치사로 바꿔주고 뒤에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즉 명사나 동명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러나 이제 영어에서는 아까처럼 after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만든 게 자, 주어가 똑같을 때는 일단 주어 빼시고 접속사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아예 빼버리는 거죠. 그럼 뭐만 남죠? 자, 동사만 남죠, 이렇게. 그럼 이 동사만 나오면 앞에 동사와 이게 이제 또 중복이 되죠.
그래서 이 동사의 모양을 바꾸자. 모양 바꾸자. 자, 모양을 바꿀 때, 자,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첫째는, 자, 요 앞에 이제 콤마라는 거 있죠. 콤마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콤마가 없을 때는 요 동사 원형에다 뭐 붙이자? 네, to를 붙이자. 이렇게. 간단하죠? 콤마 없을 때는 동사에다 to 붙여서 이름을 뭐라고 하죠? to 부정사라고 하자. 뭐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콤마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콤마 있을 때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자.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자. 자, 간단하죠, 이게? 그러니까 콤마가 없을 때는 동사에다 to 붙이고, 콤마 있을 때는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이고. 자, 우리가 이제 맨날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부정사, 분사 구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개념도 나중에 가서 투부정사가 뭐냐 그러면 전부 황당해하고 잘 모르죠. 근데 간단하죠. 투부정사가 뭡니까? 보기는 접주동, 접속사 주동 똑같은 거죠. 이꼬로로 나오죠. 자, 분사구문이 뭐냐? 보기는 접속사죠. 똑같은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도 동사 대신 투부정사나 분사구문을 이용하는 거죠. 즉 같다는 걸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자, I hoped. 자, that이라는 접속사는 아시죠? 자, 내가 should finish. 자, the work 이따 합시다. 어떤 일을 끝내야 된다. 자, 그럼 앞에 주어가 I고 접속사 뒤에 주어도 I로 들어갔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주절을 I hoped 그대로 써주고, 자, 요 that, I. 자, 주어가 똑같죠? 그럼 I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도 필요 없으니까 that 빼고. 자, 조동사도 필요 없죠? 진짜 동사는 finish죠. 자, 여기 콤마가 없을 때는 동사 원형에다 뭐 붙이자? to 붙이자. 그래서 finish에다 뭐 붙이면 되죠? to finish. 자, 간단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문법 설명할 때 뭐 투부정사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투부정사가 뭐냐? 똑같은 건데 이게. 자, 접속사 주어동사를 써도 되고 중복이 되는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꿔 쓴 거죠. 이렇게 간단한 거니까 투부정사 안다. 참 멍청한 거죠. 간단한 거죠, 이게. 자,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자, as I had no money. 자, 내가 돈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뭐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예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접속 as 빼고 I 빼고 그 다음에 자, had인데 원형이 have 동사죠. 그러면 have에다가 having no money. 자, 이해되셨죠? 이거 콤마 있을 때는 자, having. 여기 뭐다 이름이? 분사구문.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분사구문 안다 그러면 진짜 쪽팔리는 얘기. 어디 영어권에 가서 내가 투부정사 안다. 뭐 분사구문 안다. 그러면 진짜 무식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진짜 잘못된 개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아주 간단했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는 관계대명사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도 같은 원리에서 예를 들어서 문장 삼형식이 있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있는 거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는 주어도 품사가 명사고 목적어도 주로 이제 명사, 대명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를 이용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이렇게 나가겠죠. 자, 아까 경우에는 주어와 주어가 똑같을 때였죠. 주어와 주어가 똑같으면 전치사 목적어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안 되면 바로 동사 모양을 다 빼고 동사를 투부정사나 분사구문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앞에 있는 명사와 요 주어가 같은 경우. 아까와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철수를 때렸다. 그랬더니 철수가 엄마한테 가서 일렀다. 그러면 여기가 철수, 빨간색 쓰면 안 되죠? 그냥 여기 철수. 자, 그럼 여기도 철수. 자, 그냥 철수 나오면 영어에서는 100% 틀렸다고 하죠. 왜? 아까 대명사 배우셨죠? 반드시 he로 바꿔줘야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명사 철수나 he나 같은 사람이죠. 자, 이거 중복되는데 영어권에서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거를 뭔가 해결하자.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한문으로 우리가 선행사란 말을 쓰죠. 앞에 있는 명사다.
그러면 앞에 명사 철수가 있으니까 이 주어를 뭐 하자? 빼고 쓰자. 그럼 끝이에요, 그냥. 네. 주어를 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철수하고 뒤에 있는 힘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냐? 그럼 목적어 힘을 빼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이렇게 끝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걸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주어가 앞에 명사와 주어가 똑같아서 빼고 나니까 주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가 이제 주어 역할까지 해주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이름이 뭐였냐면 접속사와 요 주어가 대명사니까 접속 대명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접속 대명사. 접속 대명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자꾸 접속사와 접속 대명사 이름이 겹치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접속을 다른 말로 바꾸자. 뭐로 바꿨죠? 자, 관계로 바꿨죠. 관계 대명사. 즉 문장을 관련시킨다. 접속, 연결, 관련, 관계 다 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이름만 바꾼 거죠, 이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만약에 목적어가 똑같아서 뺐다. 그러면 두 번째 접속사 플러스 자, 목적어 역할까지 해주겠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하자? 앞으로 관계 대명사라고 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관계 대명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접속사도 대시고 관계 대명사도 대시고 이렇게 겹치니까 자, 바꾸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문사에서 대 대신에 앞에가 사람일 때는 뭐 쓰자? 뭐 이런 걸 쓰고 앞에가 물건이나 동물일 때는 뭐 쓰자? which 쓰자.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즉 의문 대명사 가지고 관계 대명사와 같이 쓰는 거죠. 자, 관계 대명사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관계 대명사도 앞에 명사가 똑같으니까 뺐네. 똑같으니까 뺐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자 두 가지 이렇게 역할하기 때문에 이름을 관계 대명사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열거란 말을 쓰는데 열거란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죠. 영어로는 parallelism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뭐 병치구조, 병렬구조, 뭐 나열식, 뭐 평형구조, 평행구조 이런 말을 쓰시는데 패러하다, 열거한다. 그래서 저는 이 열거란 말을 한번 써봤어요. 어디서 나왔느냐? 자, 이런 경우 생각해야죠. 만약에 문장 5형식이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n이라는 거 아시죠? n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등위 접속사란 말을 써주죠. 자, 양쪽이 대등하다.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잘 아시는 뭐 and이나 but이나 or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문장이 이어진다. 자, 문장이 이렇게 5형식이 이어졌다. 그럼 아까와 종속 접속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 나와요. 이 등위 접속사에서는. 자, 등위라는 건 양쪽이 대등하다는 뜻이에요. 이쪽에 정치 얘기하다가 이쪽은 축구 얘기하고 이쪽 야구 얘기하다 갑자기 이쪽 경제 얘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등위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에서는 그러면 양쪽의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슬그머니 주어만 빼고 쓰면 돼요. 자, 간단하죠, 이 정도로? 그래서 문장을 보면 등위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똑같네? 슬그머니 빼고 동사부터 문장을 이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동사도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동사도 슬그머니 빼고 뭐부터 쓰면 되겠죠? 목적어부터 문장을 이어가면 되죠. 그러면 만약에 목적어도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죠? 목적어도 슬그머니 빼고 목적 보어만 쓰시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서 자, 같은 거는 빼고 쓰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공식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졌죠. 만약에 이게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A, N, B라는 열거 법칙이 나오죠. 그래서 자, 공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두 개 열거할 때 그때 공식은 하나의 상징으로 A, N, B 동사도 A, N, B 주어도 틀릴 때는 A, N, B 이런 형태를 띄면 되죠. 그래서 A, N, B 이렇게 두 개 열거한다. 만약에 내용이 반대일 경우는 뻗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선택일 때는
or를 넣어주시면 되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2개 이상, 3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2개 열거할 때 기본적으로 A, N, B 2개 열거했죠? 그럼 하나 더 하고 싶으면 N 붙여서 C 하면 되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자, N이라는 개념이 지금 중복되고 있죠. 영어에서는 지금 중복 피하기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자. 자, 앞에 거를 콤마로 바꿔주기 위해서 A, B, N, C 이런 형태를 쓰자. 자,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는 여기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어체, 그래서 많이 쓰는 거고. 자, 요것도 써도 괜찮죠. 대신 요거는 요즘에 좀 강조체로 보시죠. 예? 하나하나 열거를 할 때.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냥 알 수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콤마로 계속 들어가도 돼요. 그죠?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러면 이제 4개 열거할 수 있죠. 4개 열거할 때는 자, A, B, C 마지막에 N, T 이렇게. 자, 이런 옛날에 영화 제목에 이걸 비슷하게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말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들어가죠. 영어식이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열거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요 열거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열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A, B형을 잘못 맞추면 해석이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공부하시면서 이걸 유심히 보시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죠?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어 동사 항상 문장은 주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자, 앞뒤로 문장을 이제 연결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나름대로 연결사 7개란 말을 제가 이제 썼어요. 자, 첫 번째는 저번에 처음에 배웠던 접속사 주어 동사로 문장을 이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equal로 들어가죠. equal. 자, 주어가 똑같을 때는 주어 빼고 접속사를 뭐로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after 전치사로 바꿔주시면 되죠. 전치사 목적어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부 다 equal로가 되는 거죠. 똑같다. 주어 똑같으면 빼고 접속사도 빼고 심 빼고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앞으로 준동사란 말을 쓰자. 준동사라는 건 동사에 준한다라는 뜻이죠. 자, 아까 여기 콤마 없을 때 자, 동사에다가 to 붙인 우리 to 부정사. 그 다음에 콤마가 있을 때는 동사 ing 붙여서 이름을 분사 구문이란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명사나 또는 동명사죠. 그래서 여기다 같이 동명사 넣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죠. 앞에 있는 명사와 주어가 똑같으면 주어를 빼고 만약에 목적어가 앞에 있는 명사와 목적어 똑같으면 목적어를 빼고 만약에 보어가 똑같으면 보어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나 목적 빠진 거 이름을 관계대명사라고 하자.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증명했던 게 자, 접속사 중에서 등위 접속사 좀 아까 N 같은 똑같은 걸 빼죠. 그래서 이름을 열거란 말을 쓰죠. 뭐 2개 열거할 때 A, N, B, 3개 열거할 때 A, B, N, C. 자, 여기서 문장 구조가 사실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걔들의 관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이거는 문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걔들의 이제 관습인데 자, 명사를 명사로 풀어주는 거예요. 명사를 풀어주는 걸 이제 동격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오바마. 그럼 오바마가 누구예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자, 동격도 하나의 계열의 문장 구조에 이제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문장 구조에는 안 들어가죠. 부사라는 거 있죠. 부사라는 거는 문장 구조에 안 들어가요. 하나의 수식어예요. 그래도 필요할 때는 들어가서 도와주고 필요 없으면 빠지면 되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개 문장 구조로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동격 같은 것도 원래는 명사를 이렇게 풀어주는 게 동격인데 자, 요 7개를 좀 이꼬를 시켰죠. 같다는 말로. 그러면 나는 명사라는 동격을 자, 접속사로 자, 접주동으로 풀고 싶다.
그러면 동격의 명사를 접주동으로 풀고 싶다. 그래서 얘들이 영어권에서 인위적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자, 동격의 접속사. 자, 뭘까요? 가장 쉬운 거였는데. 가장 쉬운 거 뭘까요? 그게 뭐냐? 다 아는 거예요. 대시죠.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대절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동격의 명사를 동격의 전치사로 풀고 싶다. 그럼 동격의 전치사가 뭘까요? 아주 쉬운 거. 자, 이것도 동격의 전치사는 of를 쓰자. 이렇게 돼 있어요. 딱 하나씩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있다. 근데 앞에 예를 들어서 내 꿈이 있는데 투부정사하고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명사와 동격이 되죠. 그럼 형태는 그냥 투부정사인데 이름만 동격의 투부정사란 말을 쓰죠. 그죠? 뭐 동격의 투부정사 이름만 붙여준 거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라는 자체는 앞에 항상 명사, 즉 선행사가 있죠. 그래서 이 선행사를 풀어주기 때문에 항상 동격으로 봐도 상관없고. 자, 그럼 마지막에 자 동격의 등위 접속사도 있어야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 아까 3개 있었죠. 자, and, but, or. 자, 셋 중에서 하나를 동격으로 쓰자. 자, 뭐 골랐을까요? 영어에는 중복 피하기, 그 다음에 단순성이 우선이죠. 그래서 자, 뭐 쓰자? or를 쓰자. or를 동격으로 쓰자. 약속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or B 하면 or이 원래는 선택이죠.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 동격을 넣어줬죠. 자, A,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말로는 동격일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영포자가 뭐냐? 즉 다시 말해서 영어 포기한 사람. 뭐 수포자, 또 즉 다시 말해서 수학 포기한 사람. 이랬죠? or.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 요 부사에서도 동격이 있어야죠. 그래서 영어에서 즉 다시 말한다는 거는 A라는 걸 한번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name 아시죠? name, 이름. 여기다 ly 붙이면 돼요. 자, name이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name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발달된 수거가 즉 다시 말해서 할 때 뭐 that is라든지 뭐 that is to say라든지 이런 말이 이제 나온 건데 자, 실제로는 요거 name이가 원, 즉 다시 말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동격도 맞춰준 거죠. 동격의 명사를 나는 동격의 대소로 풀고 싶다. 뭐 동격의 전치사 of로 풀어도 되고 서로 이제 문장을 바꿔가서 쓸 수 있도록.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 전체 이름으로 이어지겠습니다.